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희는 유비의 키가 8척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사의 7척 5촌보다 10cm 이상 큰 것이다. 당시 기준의 평균 이상의 키를 10cm나 또 올린 걸 보면 역시 키는 크고 볼 일이다. 유비는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로 소설에선 유승의 아들 유정이 탕록정후에 부응해져 탁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사에는 유정이 자귀를 받고 온 게 아니라 자귀를 잃고 쫓겨나서 탁군에 왔다고 했다. 연희에서 유비는 관우, 장비와 의기투합해 의형제를 맺는다. 도원결의로 불리는 셋의 이 유명한 일화는 정사에 나오지 않는다. 다만 셋의 사이가 평범한 군신관계를 넘어 형제 이상의 사이였단 건 당대에도 아주 유명했다. 관우가 청룡원 얼도, 장비가 장팔사모를 만들 때 유비는 같은 대장장이에게서 쌍고검을 만든다. 실제로 유비가 말 위에서 쌍검을 휘둘렀다면 무력순으로 서열을 정했다고 해도 믿겠지만 아쉽게도 연희의 창작이다. 연희에서 유비는 유주자사 유언을 만나 교의 추정을 소개받는다. 유비가 추정과 함께 황건적을 무찌른 건 정사에도 나오지만 이때 유언은 유주자사가 아니라 익주목이었기 때문에 유비와 만난 적은 없다. 괜히 이런 걸 넣어서 훗날 유언의 아들 유장에게서 익주를 빼앗는 유비만 더 이상해졌다. 연희에서 유비는 황건적의 지공장군 장보를 저격하는 등 맹활약한다. 정사엔 하나도 안 나오긴 하지만 유비의 무용이 소문났다는 기록과 실제로 관직도 받은 걸 보면 꽤 날뛰긴 한 것 같다. 연희에서 도구에게 갈굼당하는 유비를 보다 못해 장비가 나서 도구를 신나게 몽둥이 찜질한다. 정사에 의하면 도구는 빡친 유비가 직접 매질했다고 한다. 연희에서 유비를 숨겨주는 대인배로 대주태수 유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정사에는 이런 사람 없다. 반동탁 연합이 결성돼 제후들이 결집하자 유비는 공손찬 소속으로 합류한다. 하지만 정사에 의하면 공손찬은 이때 연합의 일원이 아니었다. 당대 인물 왕찬에 의하면 이때 유비는 조조와 함께 반동탁 연합에 참가했다고 한다. 관우가 화웅을 죽이고 유비 삼형제가 여포와 싸운 것은 모두 연희의 허구이다. 정사에선 화웅을 죽인 것도 여포를 쫓아낸 것도 전부 손견이시다. 공손찬의 추천으로 평원상에 임명된 유비는 전쟁통에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대단한 지지를 받았다. 이 와중에 유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자객을 보냈는데 그 자객이 차마 유비를 죽이지 못하고 실토할 정도였다. 놀랍게도 이 얘긴 정사에만 나오고 연희엔 나오지 않는다. 북해의 공룡은 황건적에게 포위당해 위험에 처하자 태사자를 보내 유비에게 도움을 청한다. 연희에선 유비가 직접 3,000명을 끌고 구원 가지만 정사에선 태사자에게 3,000명을 줘서 보냈다. 유비는 서주의 주인이 되어달란 도금의 부탁을 거절하는데 연희에선 백성들이 몰려와 비는 바람에 결국 승낙한다. 정사에서 유비를 설득한 사람은 진등과 공룡 등 유력 인사들이었다. 정사에 의하면 여포가 유비를 공격한 건 군사를 시켜 사온 말을 유비가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희에선 이를 장비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으로 묘사하는데 이후 유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발린 걸 보면 매우 그럴듯하다. 연희 한정으로 유한이란 백성이 유비에게 자기 아내로 요리를 해 바치는 미친 이야기가 나온다. 정사에도 위나라의 왕충이 기아 때문에 식인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걸 유비에게 붙인 건 뇌절이 따로 없다. 하지만 조조는 이 얘기에 감동해 눈물을 흘린다. 연희에서 유비가 자신을 중산정왕의 후예라고 소개하자 헌제는 족보를 들춰본 후 유비를 숙부라고 부르며 기뻐한다. 이후 유비는 유황숙 칭호로 얻는데 이는 정사에 나오지 않는 얘기다. 유비가 한왕실의 후예인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황제가 숙부라고 부르기엔 촌수가 너무 멀다. 조조에게 받은 군사로 서주에 입성한 유비에게 서주자사 차주는 연희에서 잔치를 열어주지만 정사에선 닥치고 유비한테 죽었다. 연희에선 관우와 장비가 독단적으로 차주를 죽인다. 조조는 자신을 배신한 유비를 응징하기 위해 유대와 왕충을 보내지만 유비는 이를 가볍게 격파한다. 연희에서 유비는 이 쩌리들을 매우 너그러운 자세로 풀어주지만 정사에서 유비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니깐 놈들 100명이 몰려와봐라. 날 이길 수 있나. 조조에게 대패한 유비를 맞이하기 위해 연희에선 원소가 직접 30리나 마중 나온다. 정사에 의하면 원소는 30리가 아니라 200리 밖까지 나왔다. 이는 80km로 서울에서 춘천까지 마중 나간 수준이다.
정사에서 원소는 유비를 연암에 2차례 파견한다. 연희에선 2번의 연암 파견을 한 번으로 합쳐놨는데 첫 번째 파견 때 유비가 조인에게 패한 이야기가 통째로 날라갔다. 이렇게 연희의 조인은 쩌리가 되었다. 연희에서 유비는 형주의 도적두목에게서 명마, 정로를 얻는다. 하지만 정사인 유비가 정로를 얻은 경위가 나오지 않는데 태평어람에 의하면 정로는 다름 아닌 조조의 선물이며 마국간에서 유비가 직접 골랐는데 볼품없는 말을 골랐다고 모두 비웃었다고 한다. 사람뿐 아니라 말도 잘 봤나 보다. 정사에 의하면 유비가 형주에서 유표와 지낼 때 화장실에서 문득 허벅지에 찐 살을 보고 자신의 비루함을 한탄했다고 한다. 일명 비육짓한 고사의 유래인데 연희에선 유비가 아예 아우 내가 터전만 있었으면 천하에 보잘것없는 무리 따위 전부 쓸어버렸을 텐데 라는 소리까지 한다. 유비의 야심이 드러나는 연희의 몇 안 되는 장면. 연희에서 조인의 공격을 받은 유비는 새로 얻은 군사 서서의 활약으로 대승을 거둔다. 서서는 팔문 금세진을 파회하고 수공을 쓰는 등 듣도 보도 못한 계략으로 유비를 군사뽕에 취하게 하지만 정사에서 서서는 제갈량전에 유비가 중히 여겼단 구절 한 줄만 있을 뿐이다. 불쌍한 조인. 연희에서 유비는 신참 제갈량에게 대장인수를 넘기고 제갈량은 박망파에서 하후돈과 우금의 10만 대군을 격파한다. 정사에서 하후돈을 무찌른 건 유비 자신으로 화공에 이은 복병 모두 유비의 솜씨였다. 이후 유비는 유표에게 허도 습격도 제안하나 거절당한다. 정사에 의하면 유비가 당양에서 조조의 습격을 받아 달아났을 때 조은이 유비의 어린 아들을 몸 안에 품어 지켰다고 한다. 그런데 연희에선 유비가 너 때문에 훌륭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며 이 갓난아이를 패대기 친다. 이때 머리를 다쳐 유선이 바보가 되었다는 설이 파다하지만 이는 팩트가 아니다. 팩트는 유선이 바보란 것뿐이다. 연희에선 주유가 조조의 대선단을 불사른 후 제갈량이 장수들을 지휘해 조조를 복병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정사에 따르면 유비는 물과 무트로 함께 진격했으며 주유와 힘을 합해 싸웠다고 적혀있다. 거의 구경꾼 마냥 묘사된 연희와 달리 애당초 유비는 주유와 병력도 비슷했다. 연희에서 유비군은 주유가 조인과 싸우는 틈을 타 형주성, 양양성, 남군성을 꿀꺽한다. 형주성도 이상하지만 양양은 훗날 관우가 공격하는 그 성으로 유비의 땅이었던 적이 없다. 정사에 의하면 유비와 주유가 힘을 합쳐 조조군을 몰아낸 후 유비가 형남 사군의 주인이 되기로 협의했다. 연희에서 유비는 장사를 점령하면서 황충과 위연을 얻는다. 황충은 장사에서 얻은 게 맞지만 정사대로라면 위연은 일개 병사였던 걸 유비가 발굴해 승급시킨 것이다. 유비는 손권의 여동생을 부인으로 들이는데 연희에선 두 사람의 정이 즐겁고 흡족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며 아름다운 한 쌍으로 묘사한다. 정사에 의하면 손부인은 한참 어린데 성격도 개차반이라 모두의 근심 그 자체였다고 한다. 둘 사이엔 아이도 없었던 만큼 금술은 최악이었다. 유비와 손고는 혼인식이 열린 감로사에서 죄 없는 돌을 베며 저마다 다른 소원을 빈다. 이렇게 생긴 십자무늬 흔적의 돌이 지금도 감로사에 남아있다고 전하지만 감로사에 그딴 돌은 없다. 연희의 뻥이다. 연희에서 유비는 주유가 차려준 향락에 푹 빠져 마탱이가 간다. 조은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손부인한테 정기 다 빨리고 폐인이 될 뻔했다. 정사에 의하면 주유가 실제로 이 계책을 올렸지만 손권이 거절했다고 한다. 연희에서 유장의 부하 양해와 고패가 유비를 암살하려다 사로잡히는데 유비가 처우를 망설이고 있을 때 방통이 이들을 처리한다. 정사에 의하면 양회는 유비에게 죽었고 심지어 태평어람에선 유비가 양회에게 칼을 보여달라고 한 뒤 그 칼로 직접 베어 죽였다고 한다. 연희에서 유비는 말에서 떨어진 방통에게 자신의 말을 내어주고 방통은 이에 감격한다. 하지만 이 탓에 방통은 유비로 오인받아 복병에 화살을 맞고 전사하는데 방통이 화살을 맞고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비의 말을 탄 얘기는 창작이다. 연희에선 장임이 제갈량의 계책으로 사로잡히지만 정사에 의하면 장임은 유비에게 패해 사로잡혔다. 이 과정에서 유비는 성안을 지키는 제장 및 사졸들의 처자를 인질로 잡고 공격했다고 한다. 한중에서 조조와 격돌한 유비는 제갈량의 폭풍 계책쇼에 힘입어 한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사에서 제갈량은 성도에서 물자를 보내주는 역할이었다. 한중쟁탈전은 유비의 지휘 아래 법정과 황건의 작전으로 일군 승리였다.
관우의 복수전을 일으킨 유비는 관우의 아들 관운과 장비의 아들 장포의 활약상을 보며 감격한다. 유비는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을 의형제로 맺어주고 흡족해야 하지만 정사엔 관운과 장포가 일흥대전에 참전한 기록이 없다. 연희에선 관우를 배신한 미방과 사엔이 다시 유비에게 항복했다가 참수당하고 장비를 죽인 장달과 범강도 손건에 의해 유비에게 보내져 참수당한다. 이는 모두 연희의 창작으로 4명 다 오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유비는 마량을 제갈량에게 보내 아군의 진형을 보여주는데 이를 본 제갈량은 어떤 놈이 이따위 진을 짰냐며 대노한다. 유비가 직접 짠 진이란 말에 뒷목을 잡은 제갈량은 마량을 다시 유비에게 보내지만 한 발 늦는다. 이는 모두 연희의 창작으로 마량은 일흥에서 전사했다. 연희에서 유비는 제갈량과 조은에게 뒤를 부탁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정사에 의하면 유비가 뒤를 부탁한 사람은 제갈량과 이염이다. 착한 일이 작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악한 일이 작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유비가 유선에게 남겼다고 정사에 기록된 이 말은 소학과 명심보감에 인용됐을 정도로 유명해져 유비를 대표하는 명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정작 연희엔 유선에게 남긴 말만 다 잘려 안 나온다.